자, 연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연산의 기본 법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중등 수학에서부터는 문제로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들이 뭔지 알아보면서 실전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주차는 연산의 기본 법칙으로 연산 수의 계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법칙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교환 법칙이에요.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서를 교환해도 바꾸어도 같은 계산이 성립한다, 이런 법칙이에요. 보면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C와 같다, 또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 이것이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죠. A-B는 B-A와 같지 않고 A 나누기 B는 B 나누기 A와 같지 않죠. 여기에서 뭐 어떤 사람은 0 빼기 0은 0 빼기 0, 0 빼기 0,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같게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셈 자체가, 덧셈이나 곱셈이나 어떤 기호 자체가 교환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결합 법칙은 뭐냐면 세수 이상의 계산에서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이렇게 괄호를 하는 것과 이렇게 괄호를 하는 것과 같다인데, 사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익히려고 하면 앞에 가로를 하나 뒤에 가로를 하나 똑같다, 그게 바로 결합 법칙이다. 결합하는 거니까, 가로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결합이라는 의미에만 매몰되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결합 법칙의 의미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계산은 같은 기호로 되어 있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건 자연스러운 계산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여기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를 결합하나 똑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차례로 계산하지 않고 중간 어디에서든 먼저 계산해도 계산 결과가 같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당연히 이렇게 4개일 때는 여기에 괄호를 하나, 여기에 괄호를 하나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야 되는 연산기호 중에 계산하는, 이건 뭐 어느 연산기호든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괄호가 없으면, 그죠? 네, 차례로 계산하는 연산기호 중에 중간 어디든 괄호를 해서 먼저 계산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다, 이것을 바로 중간에 어느 시점을 먼저 결합해서, 괄호로 결합해서 계산 순서를 바꾸어도 계산의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결합 법칙입니다. 역시 교환 법칙과 마찬가지로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성립하고 뺄셈이나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을 알아볼게요. 제일 중요한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매우 중요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분배 법칙이란 뭐냐? 일단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분배 법칙은 덧셈 또는 뺄셈, 그리고 곱셈 또는 나눗셈, 이것이 괄호를 사이에 두고 함께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계산 순서가 원래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먼저죠.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 곱하기 C다,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괄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괄호 안이 더하기나 빼기이고 괄호 밖이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 성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곱셈은 괄호가 먼저 있고 곱하기가 뒤에 있으나, 곱하기가 먼저 있고 괄호가 뒤에 있으나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여기 더하기 빼기를 두 결과를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해주는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인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괄호가 먼저 있고 나누는 경우는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립하는데, 나누기 괄호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로 A 나누기 B를 하고 A 나누기 C를 한 다음에 이 기호를 가운데 쓴다고 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일단 분배 법칙,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에 대한 왜 이런 게 성립하느냐 알아보면 이런 거예요. 곱셈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만. 자, A라는 수 곱하기 C와 B라는 수 곱하기 C인데 공통으로 C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곱셈은 덧셈의 압축이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말로 해석하면 C라는 수가 A개에 있다. 여기는 C라는 수가 B개에 있다. 따라서 더하면 C라는 수가 A 더하기 B개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는 빼면 C라는 수가 A개에 있는 것에 C라는 수를 B개를 빼니까 C라는 수가 A개에서 B개를 뺀 만큼 남는다. 이렇게 말로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똑같고.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그럼 똑같죠. C라는 수가 A개 있고 B개 있으면 나누어서 C라는 수 A개 있는 것과 C라는 수 B개 있는 것, 그것을 더한 것과 같아요. 아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곱셈의 분배 법칙은 곱셈의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원리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나눗셈. 나눗셈은 그러면 왜 나누는 수가 뒤에 있는 경우는 되는데 뒤가 이렇게 괄호로 나누는 경우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느냐. 나눗셈의 의미로 한번 보면 나눗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누기 3이다. 나누기 3이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세 접시에 나누어 담으면 몇 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몇 개씩 나누어 담을 수 있는가, 이런 나눗셈이 있고, 또 다른 나눗셈은 똑같이 세 개의 접시가 아니라 똑같이 세 개씩 이렇게 모아서 빼면 몇 번 뺄 수 있는가, 또는 세 개씩의 묶음이 몇 묶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나눗셈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두 번째 나눗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만큼의 수를 나누기 C라고 하면 나눗셈의 의미로 보면 C로 계속 빼라. C개씩을 묶어라. 몇 개씩 묶어질까? 묶음이 몇 개가 될까? 이게 연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연필 A개가 있고 연필 B개가 있는데 연필을 C개만큼 고무줄로 묶기로 한다. 그럼 몇 묶음이 나올까? 이런 거예요. 그때 A를 따로 묶어내고 A개로 이렇게 절반을 나눠 두 친구가 같이 일을 하는 거야. 야, 너는 A개 묶어. 나는 B개 묶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A개를 한 사람이 묶어내고 B개를 한 사람이 묶어내서 묶어낸 만큼을 다 합쳤을 때 그것은 다 같이 C개씩 묶어내는 거하고 결과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물론 나머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나머지마저도 더해서 한 번 더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거가 그 나머지가 더해지면 새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어서 이렇게 쪼개어서 여기 덧셈이 있거나 뺄셈이 있는 것을 A를 따로 나누어 놓고 B를 따로 나누어 놓고 한 것을 더하면 그 몫은 한꺼번에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곱셈에 관한 거나 나눗셈에 관한 거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는 어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고, 연습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당연한 듯이 연습을 해가야 되겠죠. 숙지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12 나누기 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면 3 나누기 4가 되는데 이거를 12를 따로 나누고 더하기 12를 또 1로 나눈다.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아까 같은 어떤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연습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결합 법칙을 이렇게
수가 4개가 곱해져 있는데 곱해져 있는 수의 순서를 바꾸어서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라는 실전에 대한 연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 마찬가지 곱셈 순서를 바꾸어서 한 수를 곱셈 분해를 한 다음에 여러 수의 곱셈으로 분해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곱했을 때 더 편리한 계산이 되는 예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아까 다 설명을 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자, 원리만 보면 37이라는 수가 48개 있고 37이라는 수가 52개 있으면 그걸 더한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곱하고 곱해서 더해도 되지만 48개와 52개를 더했더니 100이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 이게 100이구나. 그러니까 먼저 더해놓고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인수가 있을 때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을 때를 분배법칙 쓰는 거예요. 먼저 더해놓고 곱하는 분배법칙을 쓰면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주면 계산이 간단하게 된다. 이런 예를 통해서 분배법칙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의 계산 한번 보죠. 3일차부터 절대값을 공부하게 되는데 절대값은 뭐라고 했죠? 절대값은 크기라고 했어요. 정수와 유리수는 부호 부분이 있고 수에 부호 부분이 있고 설사 3 이런 자연수가 있더라도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부호 부분이 있고 수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만 있는 부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절대값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것은 크기만 나타내는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값은 크기만 나타내는 값이다.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은 하나의 커진 수, 작아진 수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호를 나타내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크기다. 그래도 절대값은 기호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괄호처럼 하는데 괄호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쓰면 이 안의 것을 크기만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요. 플러스 2는 그냥 2가 되겠죠. 그냥 이 2도 사실은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어요. 왜? 얘는 그냥 양수니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절대값의 답을. 그죠? 근데 생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도 해도 역시 2가 나와요. 이것도 플러스 2나 다름없어요. 근데 굳이 쓰지 않죠. 자, 플러스 2나 다름없다는 건 사실은 측정된 크기는 마이너스인 게 없어요. 길이를 재가지고 길이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길이를 재야 돼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무게를 재거나 무게가 마이너스인 무게가 되면 도대체 어떤 물건이 마이너스인 무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잰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그냥 얼마 이렇게 이제 다 플러스다. 사실은 자연수처럼 나타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값은 씌웠을 때 뭐 부호만 빼고 수 부분을 답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절대값이고요. 덧셈식 뺄셈식에서 어떤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더하기 빼기를 먼저 보면 두 수에 더해서 동그라미가 된다 하면 동그라미에서 요거를 빼거나 했을 때 다른 한 수가 나온다. 이거는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많이 했던 바가 있죠. 예를 들어 한 문제만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모 빼기 더하기 2는 마이너스 5다. 자, 이거를 초등학교 수학으로 지금 초등학교 수학처럼 했던 거로 여기까지 배운 거로는 하는 거예요. 뒤에는 방정식을 배우면서 뭐 이항이니 뭐 등식의 성질이니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 수학한 거로만 보면 이런 게 뭐 빼기 뭐는 뭐가 나왔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뭐에다가 뭐를 뺐더니 뭐가 나왔다. 뭐에다가 플러스 2를 뺐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어떤 수요. 그러면 이 어떤 수는 얘에다가 빼가지고 얘가 나온 거니까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했을 때 얼마다. 이게 답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덧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덧셈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두 수를 곱했다. 두 수를 곱한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두 수를 곱한 결과는 이 수로 나누어지면 얘가 나오고 이 수로 나누어주면 얘가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네모를 한번 구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등식의 여러 가지 성질 적용해보고 기본 성질 연산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물론 뭐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연산 자체의 연습이 되기도 하죠. 예, 잘할 수 있을 겁니다.